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새롭게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인사드린 김산 전문가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시청자분께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녹화방송 강의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첫 강의 이동평균선부터 시작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월요일, 금요일 또 두 번씩 또 제가 얼굴 화면에 꼭꼭 나오고 있으니까 꼭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꼭 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균. 자, 볼링을 칠 때나 골프를 칠 때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 레버러지, 즉 에버러지, 무빙 에버러지, 이평선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즉 이것이 운동과 우리가 기본적 주식 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왜 이동평균선에서 평균치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무조건 우리는 캔들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증권 전문가의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가지고 나는 주식이나 해외선물이나 거래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해외선물 신세계 출연하는 우리 김산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서 가지고 아주 맛있는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갈 때 꼭 우리 시청자분들 메모하고 펜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별표 5개도 하시면서 한번 이동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거를 너무 식상하게 또 넘기시다 보면 꼭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간략한 쉬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1일부터 30일까지 거래하는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빠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데이터는 2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정 기간,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그럼 20일 동안 우리가 주가, 이런 주가를 20일 동안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 뭐다? 이동평균선이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우리가 1일부터 30일 동안, 즉 한 달 20일 동안 주가의 흐름, 오늘 얼마를 찍었고 오늘 저점이 얼마 찍었고 오늘 중심선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산술, 평균한 값이 바로 주가의 이동평균선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바로 이평선, 즉 이동평균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안에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 대금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그 특정 기간, 즉 방금 말씀드린 기간 동안에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고 했어요. 상승이냐 우하향이냐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방향성이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이를 수치화한 거예요. 바로 그 수치가 뭐냐? 평균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인데, 자, 여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0일 또는 요즘 해외 선물이나
코인 선물을 하신 인구가 점점 많이 늘다 보니 여기서 또 요즘은 수치가 어떻게 변하냐? 3일선, 5일선, 10일선까지 보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를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5, 20일. 자, 중기에는 60일과 장기에는 120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481선까지 봐요. 그게 바로 뭐다? 장기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서 경기, 즉 선행지표까지 넘겨서 보는 그 선들을 361선, 421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 단타를 치려고 3일선도 봐, 5일선도 봐, 10일선도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평선이 우리나라 교과서로 봤을 때는 책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들을 보면 다 5일선에서 거의 120일선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저도 그 나름대로 이 패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 보시면 주가 이동 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주가를 산술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주가의 특정 기간 동안에 움직인 고가와 저가와 시가와 또 뭐다? 저가, 즉 종가까지 있는 것들을 일정 기간에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래요. 바로 뭐다? 오늘 음봉이 생겼어, 양봉이 생겼어. 그럼 거긴 뭐가 있어요? 시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종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술 평균한 값이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1일부터 20일 동안 차례로 연결한 선이 바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낸 지표가 바로 뭐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공부한 이동 평균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펜과 메모지를 바로 또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제 쭉 한 번씩 쭉 보시면 차트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개념적인 걸 보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판단, 향후 주가 추이를 예측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 과거 주가의 산출값으로 만들어진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이 후행성이라는 말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이건 안 됐어라는 투자자 및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겠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차트를 놓고 우리는 또 뭐다? 장점으로 호불호는 있지만 넘어간다고 하면 뭐예요? 주가의 흐름을 판단, 향후 주가 추이를 예측을 하는데 뭘 가지고 과거 주가로 만들어진 후행성 차트를 가지고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평선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후행성이니까 이거 지표가 안 맞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는 5일선과 사실은 10일선도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 21선 두 가지를 딱 보고 단기 매매냐 아니면 앞으로의 차트가 올라갈 거냐 차트가 후행성으로 빠질 거냐는 우리가 바로 후행성 예측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점이지만 이것이 곧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장점이지만 바로 곧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예측을 한다고 하면 더 편하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성질을 또 한번 알아봐야죠. 앞에서는 성격을 좀 알아봤으니까 자, 이동평균선은 5일선 단기 매매 우리 한국 사람 성격 급하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매매 사용할 때 5일선을 항상 기준으로 놓습니다. 5일선을 항상 기준으로 놓는다는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움직임 흐름이 바로 뭐다? 5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은 단기 매매에 사용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니까요. 우리 체크를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가의 현 방향입니다. 후행성이지만 주가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를 동시에 캔들이 뭐예요? 미국에서는 캔들이라고 하고 일본 용어로는 봉이죠. 그게 바로 뭐다? 즉 주가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주가, 캔들, 가격대가 프라이스가 오르냐 아래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평선 기준으로 할 때 항상 5일선이 기준이 된다. 왜? 단기 매매 활용할 때. 이 데이터가 끝나면 바로 실시간 차트를 놓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해외 선물 차트를 놓고 5일선이 왜 중요한지를 바로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선까지도 단기 매매, 최근에는 3일, 5일, 10일선까지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까지도 다시 실시간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여기서 중요한 대목, 21선을 우리는 생명선,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주가의 조정파동을 이용하는데 21선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21선이 깨졌다, 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는 15일선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변화가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근데 주가의 조정파동을 이용하는데 21선을 많이 선호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꼭 메모해 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넘어간다는 표현은 뭐냐? 그 다음 차트를 딱 봤을 때 21선이 살았나?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는 바로 뭐다? 주가의 하락 또는 되돌림, 우상향으로 다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20일 생명선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61선을 우리가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달에 20일이잖아요. 그러면 61선은 3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끝났습니다. 2분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를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분기선은 경기 지표 및 주가의 선행 지표를 활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네요. 자,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반기, 분기 이걸 다 통틀어서 반기 경기 사항을 검토하는데 활용하는데 지표로 쓰이는 게 바로 121선입니다. 이거를 바로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미국 등지에서는 주가가 가격이 프라이스가 121선 아래로 있으면 경기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11,750 붕괴되고 11,500선이 붕괴됐을 때 미국에서는 121선이 붕괴가 됐으니 경기가 불확실해진 거는 확실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다. 금리 인상이 높아졌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봤던 지표가 이동평균선 중에서 121선, 경기선을 미국에서는 또렷이 지켜받는 반면 여기서 아까 이동평균선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호불호가 있다고 했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후행성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주가의 반등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왜?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되돌린 구간에서는 뭐다? 쌍바닥을 찍는다, 쓰리바닥을 찍는다,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뭐다? 121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어, 기아차가 이만큼 빠졌네, 어디까지 빠졌네라고 지표를 보실 때 주식을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게 121선입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에 용의를 한 거고요.
우리가 60일을 보실 때는 수급, 경기지표, 즉 그 회사가 분기별 실적으로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를 봤을 때는 바로 뭘 봐야 된다?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왜 되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한번 보실래요?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제가 일목균형표도 그려놨고 볼린저 밴드도 그려놨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하신 뭐 차트 설정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5일선이 제가 그린 차트에서 검정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붕괴가 땅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음봉이 생겨요.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요. 뭐가 가장 크게 생긴다? 장대 음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거짓말 안 치고요. 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5일선에 주가가 안착을 했냐, 5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뭐다? 움직였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한 자리에서는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매수 신호 아닙니다. 바이예요, 바이. 절대 아니에요. 셀이에요, 셀. 아시겠죠? 무조건 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중을 하실 때는 5일선 위에 즉 뭐다? 주가가 움직이냐 아니면 5일선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깨지느냐. 이걸 꼭 보시면서 단기 매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바로 제가 실시간 차트로 넘어갈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팁 드렸죠. 뭐 11평 이것까지 중간에 딱 끼지 않습니까? 절대 김산 전문가하고 리딩을 받거나 이 교육 프로그램 받으시면요. 지금보다 손실은 10%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선물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해외 선물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오히려 저는 선물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60을 부려서 그렇지 틱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가 그냥 흔히들 저희들 용어에서는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주가가 이평선 안에서 놀 때 이것만 잘 관찰할게 보세요. 그 다음에 뭘 봐라? 사실 11선을 봐야 되는데 11선보다는 21선을 안착을 하냐. 우리가 골든크로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게 바로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하면 뭐다? 데드크로스. 그죠? 골든크로스는 뭐다? 바로 5일선이 21선을 안착하는 황금 십자형이다. 라고 해서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5일선과 바로 21선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실시간 차트 한번 바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실시간 차트입니다. 실시간 차트인데 유가 한번 보시죠. 유가 한번 보시면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요. 지금 이게 방송이 녹화 방송인데 금요일 날 시청이 될 방송이에요. 근데 오늘 화요일 3시입니다. 3시 조금 넘었는데 오늘 유가가 시가가 95달러 10센트에서 저가 95달러 76센트까지 지금 93달러 53센트까지 빠졌어요. 바로 이 자리인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리에서 5일선이 붕괴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같이 나란히
쭉 빠지니까 뭐다? 셀 신호가 강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5일선이 꺾일 때 뭐다? 5일선이 꺾일 때 뭐다? 바로 뭐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나오니까 데드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를 찾아야 돼. 어디서?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골든크로스 나오잖아요. 5일선 후에 뭐가 안착이 돼요? 21선. 21선 뭐야? 21선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여기서 5일선에서 21선에 안착하는 뭐가 나와? 캔들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무조건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야? 셀. 아니잖아. 바이.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때 뭘 봐라? 장대 양봉이 나오냐? 장대 음봉이 나오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이해만 한다고 하면 바로 뭐다?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논다라는 아까 제가 표현을 했죠. 5일선에 뭐예요? 주가 안착 올라가잖아요. 그럼 골든크로스 매수 어떻게? 이 자리 5일선이 붕괴되면서 21선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매도 신호가 떨어지면서 5일선이 꺾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1분봉 차트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1분봉에서 5일선을 봐야 됩니까? 11선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서 제가 지금 PPT 자료로 보여드렸던 5일선과 20일만 보고 우리가 매매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이게 유가가 아니더라도 나스닥 가지고도. 자, 그럼 여기서 나스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여기서 차트 한번 볼까요? 1분봉 쭉 한번 보시죠. 지금 1분봉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차트도 나란히 한번 지금 본다고 하면 쭉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 5일선이 계속 꺾여요. 지금 5일선이 이 자리에서 꺾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매도 신호라는 얘기예요. 5일선이 완전히 붕괴되는 자리에서는 지금 뭐다? 음봉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5일선이 무조건 꺾이는 자리에서는요, 무조건 음봉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어디 블로그나 여러 가지 이걸 패턴을 보시잖아요. 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거를 우리가 실시간 차트를 놓고 누가 리딩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얼마의 수익을 갖냐. 왜? 주식이나 선물이나 똑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단지 선물은 양방향 매매예요. 제로섬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예, 제로섬 게임일 뿐이고, 주식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손실이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익인데, 선물은 뭐예요? 올라갈 줄 알고 나스닥이 경기 호조래. 인플레이션이 끝났대. 여기서 샀는데 올라갈 줄 알고 샀어. 근데 쭉 빠지니까 어떻게 돼? 손실이야. 근데 누군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조정이 더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여기서 5일선 딱 꺾이는 거 보고 나는 매도 한 계약을 딱 걸었더니 쭉 체결이 돼서 이만큼 수익이 나왔네. 그래서 선물의 개념을 봤을 때, 주식의 개념을 봤을 때 5일선 안에 주가가 캔들이 그 자리에 안착을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탈을 하냐.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움직였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 신세계 코너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할 때 제가 골드 잠깐 언급을 하고 좀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드가 다시 1740달러까지는 다시 단기적으로 갈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요, 1691달러부터
1678달러까지 그냥 시원하게 뺐습니다. 여기서 5분봉을 깼다가 어떻게 다시 5분봉을 살릴 것 같이 하면서 또 깨고 계속 이탈을 했어요. 이때 누군가 저 또한 매수 들어가서 밤 8시 반까지 견뎠다가 상방을 쳤을 때까지 온다고 하면 본전까지 왔겠지만 누군가는 이평선에 정확히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다른 이평선들을 5일선이 10일, 20일, 60일, 120일선까지 땅 끌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나왔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거 절대 견디질 못해요. 저 또한 견디지 못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뭐다? 이동 평균선, 에버러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평균치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보시는데 이동 평균선에서 반드시 평균치는 뭘 봐야 된다? 5일 이동 평균선 안에 움직이는 가격, 프라이스를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그때 골든 크로스냐? 바로 그 다음에 또 뭐다? 데드 크로스냐? 이것만 보시면 진짜 10% 지금보다는 10% 정도는 수익이 더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개념을 좀 봤을 때 저는 어려워요. 뭐 쉬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사실은 국내 선물, 국내 옵션 이것들을 한 2009년부터 계속 같이 해왔어요. 근데 해외 선물을 이제 지금 제가 겸해서 한 지는 지금 약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또 오전에는 그냥 무조건 저는 항생만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항생하시는 분들도요. 5일 이동평균선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항생이 진짜 전문가들도 수익이 내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오늘도 항생 매수 한번 쭉 줬다가 쭉 빠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완전히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5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하락을 쭉 주면서 그냥 쭉 폭포수처럼 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이걸 가지고 매수를 할 거야. 이 종목 가지고 뭐 매도를 할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항상 정립이죠. 머릿속에 이동평균선, 즉 5일선은 무조건 뭐다? 담고 가자. 이 박스권 안에서 나는 수익을 내려고 5일선에 탔어. 주가가 올라탔어. 했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그런데 전 고점, 다음 시간에 제가 저항 지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저항선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5일선의 주가가 안착을 해도 무용지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단지 이 차트, 이 그림만 보면 뭐예요? 데드크로스잖아요. 5일선이 그냥 훅 빠졌어. 저도 손실을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매수 신호였어요. 이거는 공매도가 나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밀렸을 경우에 주가의 흐름은 무조건 데드크로스다. 그리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그때 5일선이 11선, 21선, 61선을 나란히 태우면서 즉 뭐다? 후행성이지만 주가와 함께 우상향으로 갔을 때는 뭐다? 골든크로스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욕이 강하신 투자자분들은 5일 이평선을 가지고 거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5일을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요.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차트를 놓고 딱 분석을 한다고 하면 재미있는 결과물이 한번 나올 겁니다.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1분봉이에요. 1분봉인데 한번 쭉 보시겠어요? 실시간 차트입니다. 조금 길게 봐드릴까요? 길게 봐드릴게요. 여기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열변을 토해내고 말씀을 드렸던 5일선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이 11선인데 11선 탔죠. 자, 골든크로스 나왔죠. 자, 5일선이 11선을 하향 이탈합니다. 5일선이 11선을 하향 이탈합니다. 하향 이탈하는데 어떤 모습 나왔어요? 어떤 모습 나오나요? 데드크로스. 5일선이 꺾이면서 음봉 떨어지니까 뭐다? 매도. 근데 이때는 또 뭐야? 양봉을 보자고 했잖아요. 음봉을 보자고 했잖아요. 양봉이 나오면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눌림목일 수 있지만 음봉 신호가 떨어지면 뭐다? 내려 주저앉는 셀 시국이 또 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뭘 봐야 된다? 전저점, 전저점, 전저점을 보고 이게 만약에 N자 파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차트는 갭을 메꾸고 갭을 빼고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주가는요. 빠진 자리만큼 주가의 갭을 무조건 올리고 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만약에 미장을 공략하시는 미국장이 시작하는 우리나라 밤 10시 반에 나는 그때만 거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나스닥이나 S&P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93.53센트 달러인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오늘 진짜 96달러 50이나 97달러 이상도 보는 게 오늘 저는 유가의 관측입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소강 상태로 왔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세 국제 좀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 FOMC 연내 회의가 있죠. 그때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뭐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동평균선에서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뭐다? 주가는 이 안에서 다 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평선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나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5일선은 무조건 우리가 보자. 5일선은. 지금 움직임 흐름 보세요. 계속 저항대 돌파 못하니까 그냥 5일선에서 계속 움직여. 어떻게? 주가를 빼야 되나? 아니면 주가를 올려야 되나? 계속 눈치 보기 있단 말이에요. 얼핏 봐서 1분 봉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냥 스캘퍼, 단타꾼들이라고 하죠. 거의 얼추 쌍바닥인데 일단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인 검정색 위에 주가가 정확히 안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주가 거래 이동평균선도 조금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처음서부터 다 보게 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지금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또 눈높이가 높게 될까 봐 오늘은 정말 간략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5일, 10일, 20일, 60일 가지고 120일까지도 가지고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해외 선물은 솔직히 누가 장기 투자를 해요?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줄 알고. 1분봉, 3분봉, 5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제 차트와 좀 지표가 많이 틀리네요. 전문가님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저는 이동평균선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조지표까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바로 이 자리예요. 돌파를 하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를 못하냐에 따라서 지표 편차가 이동평균선의 시장 흐름도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94달러의 안착을 이동평균선에
찍어버리면 저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약 한 96달러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한번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유가의 흐름도 한번 보셔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골드 차트 1분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보시면 그동안에 참 많이 움직였죠. 방금 1687달러, 78달러죠. 쭉 깨졌다가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지금 이제 3시 한 20분인데 미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반 되겠죠. 1727달러 고점 찍고 장중 저점을 1717.9센트를 기록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습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자분, 우리 저기 대전에 살고 계신 우리 누구 영희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5일선 밑에 어떻게 됐어요? 캔들 음봉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데드 크로스 음봉 출현 어떻게 5일선 하단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매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이런 자리들. 방금 여기서만 해도 세 번이 나왔네.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네. 나는 오늘 무조건 매수가 안 보여. 오늘 장이 좀 이런데 매수밖에 안 되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밖에 안 보여. 이랬을 때는 그냥 매도가 나올 때 5일선이 하단 깨지는 자리들. 그리고 두 번째 또 깨졌네. 세 번째 또 깨졌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특정 지역 대전의 영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해외 선물하시고 나는 골드만 할 거야. 나는 뭐 나스닥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항상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스닥 한번 잠깐 볼까요? 나스닥에 거의 뭐 시장에 판가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스닥 잠깐 보시면 야, 나스닥 차트 이쁘네요. 오늘 장중에 12,455.25를 찍고 12385 저점 찍고 지금 금방 2시 50분에 나온 저점 자리가 오늘 장중에 나왔던 저점하고 비록 한 40틱 차이밖에 안 났어요. 40틱밖에. 요렇까죠. 정말 기본적인 차트죠. 보세요. 기본적인 차트예요. 5일선이 11선을 깨는 자리와 쭉 또 5일선이 11선을 깨는 자리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5일선 후에 주가가 캔들이 만들어지고 5일선 후에 주가와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제가 지금 마우스 딱 해놓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5일선이 11선을 검정색이 어떻게 됐어? 파란색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뭐다? 황금 십자형. 돈 벌자는 얘기잖아. 황금. 일단 골드 크로스 나왔어. 자, 그러면서 어떻게 주가가 5일선 안에 나란히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 보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얼마예요? 120틱이 움직였습니다. 한옥가당 지금 환율 한 1,300원 좀 넘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120틱 구간이면 거의 한 80만 원 구간 하죠. 여기 80만 원 구간. 여기서 음봉 떨어졌을 때 음봉 떨어지면서 11선 깨지니까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매도 신호네 하고 딱 왔어. 쭉 가다가 야, 나는 이거 좀 불안해서 매수인지 매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럴 때는 5일선 하나만 보시자고요. 5일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 즉 캔들이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실 때 뭐다? 지금 말씀드린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왜 매수 못 하셔요? 왜? 그동안에 헛공부한 거야. 헛다리 짚은 거야. 비싼 회비 저쪽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5일선 하나만 보고 매도를 하시잖아요. 지금보다 10% 손실금이 줄어든다니까요. 왜? 이런 골든크로스 하나만 잡자고. 어디서 5일선에 주가가 안착하는 모습. 특히 5일선 검정색 선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가 우리 PD님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다가 매매창 한번 놔볼까요? 이걸 가지고 정말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데드크로스인지 골든크로스인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이 방송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신호 차트라는 게 있어요. 매수 5일선이 꺾일 때 나오는 신호와 5일선이 올라갈 때 그런 신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일분봉에서 음봉이 생기냐, 죄송합니다, 양봉이 생기냐, 음봉이 생기냐, 이것만 보시면요, 충분히 지금 어려운 나스닥, 어려운 미장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밤 10시 반에 미국장 시작하는 거 미장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낮장에 잔잔하게 유럽 외환시장 생기는 우리나라 오후 4시장 이전에 모든 거를 그냥 끝내자고요. 얼마나 욕심이 많이 나시겠어요. 하루에 그냥 우리 20, 30 정도만 수익 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400에서 600 사이인데 대기업 과장님 월급보다 더 많은 건데 얼마나 더 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과욕 조금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나 매매 기법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보다 김산 전문가처럼 차트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은 이제 매주 생방 출연을 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항상 강의 내용으로 만날 겁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아직 뭐 이런 PC나 이 조율법을 잘 몰라서 오늘 첫날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도 뭐 저항선도 또 할 거고 이제 볼리저 밴드도 할 거고 또 이평선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연구를 해야 되는지 활용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시청자 게시판에 또 아니면 우리 PD님이나 우리 피처원에다가 글 직접 올리셔가지고 필요한 강의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누구든지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회사나 방송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어떤 다른 교육생들한테는 항상 뭘 먼저 강조를 하냐.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꼭 지켜보면서 그 안에 있는 뭘 봐라. 이동평균선을 꼭 봐라. 특히 5일. 자, 그래서 앞으로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5일선은 뭐다?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시급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인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뭐다? 단기 매매에 가장 활용을 해야 될 이평선, 평균치 가격이다. 단, 그 다음에 5일선 밑에 있는 11선도 봐야겠는데 또 21선은 뭐예요? 생명선이라고 했잖아요. 11선까지 5일선과 11선 또 보면 21선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나란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란히 하락 추세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연한 매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 5일선 단기 매매, 11선 단기 매매, 21선 생명선. 왜 생명선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왜? 5일선이 완전 하락을 하니까 완전히 붕괴되잖아. 그림이 점점. 왜? 키가 작은 제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이 차트를 쫓아가 보려니까. 그만큼 가격이 5일선 하단에 쭉 빠지면서 20일 생명선인 20일까지 쭉 빠져버리면 주가의 반등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에 언젠가는 제가 일목균형표 차트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에 오일선과 가격이 완전히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점 대비로 200틱, 300틱 이상의 하락률이 나옵니다. 그거는 정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평선을 오늘 첫날 강의를 했지만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동평균선에서 놓고 실시간 데이터를 놓고 또 할 거예요. 자, 지금 또 빠지네. 데드크로스 또 나왔어. 이게 정립이에요, 정립.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5일선과 11선과 21선만 놓고 보면은 왜 이걸 가지고 지금 61선까지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나중에 61선과 120일로 한 번 더 공부를 짚어갈 건데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50, 20 이거다. 그래서 메모하시고 거기다 별표 5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잊지 말으셔야 될 거 5일선, 11선, 21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충분히 내 투자의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뭘 봐야 된다? 5일선이 깨지냐 아니면 11선이 깨지냐 아니면 21선이 깨지냐 이런 것들을 점차 조금 더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제가 이 차트 구성이 조금 약간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항과 지지 라인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직접 데이터를 놓고 할게요. 어떤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시간을 가지고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게 지금 돌파를 못하는 구간입니다. 지지선이 깨졌네요. 자, 저를 이 강의를 보시고 직접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쉽게 녹화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지선과 저항, 추세 패턴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고 오늘 5일 이동평균선 머릿속에 꼭 암기해 주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주가가 즉 살아있으면 뭐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추세의 흐름을 보자. 단 거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정고를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추세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후행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5일선 아래 주가가 하단이 깨진다고 하면 바로 뭐다? 데드크로스니까 그때는 방금 설명드린 뭐예요? 21선을 완전히 붕괴하는 데드크로스냐 11선, 61선까지 하회하는 큰 폭락장이냐 이것만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도 김산 전문가 해외선물 신세계 코너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면서 좋은 강의로 다음 주에도 꼭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급자부터 고급자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의를 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가 첫날이라 좀 약간 미숙한 것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제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많은 질문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오늘 하루도 꼭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